안녕하세요. 허문강의 대충대충 허문강입니다. 예,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인문학적 지성의 연마를 위한 멘토로 고민숙 선생님의 강연을 제가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이게 슬쩍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하셨는데, 니체가 상당히 이제 친구가 없어서 죽는 날까지 외로웠다는 거예요. 갑자기 니체에 대한 친근감 내지 그 호감, 급호감, 니체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친구가 없이 고독하게 살았단다. 이래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그 책자의 공간님이 하루는 이제 니체의 책을 소개를 해주시길래 저는 니체의 철학을 알고 싶습니다. 니체 입문서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책자의 공간님이 이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이 책, 곁에 두고 읽는 니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니체에 대해서 쉽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이 책을 사서 읽었어요. 니체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니체에 대해서 친숙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철학 서적을 읽어본 적이 저희 대학교 때 이후로 없습니다. 대학교 때 현대 철학의 이해 그거 하나 들었다가 현대 철학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철학을 담쌌던 것 같네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는데 그 철학 무식자인 이제 허문강이 니체가 이제 친구가 없다는 말에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니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곁에 두고 있는 니체는 이 니체가 지은 책이 아닙니다. 그 사이토 다카시라는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가 니체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니체의 여러 가지 저서에 나온 촌철살인의 업구들, 원래 천재들은 모든 말을 이제 촌철살인의 명언을 남기죠. 그 니체가 태어난 게 이제 1844년이었는데요. 1800년대 후반을 지배한 기독교적 윤리관이 지나치게 내세를 지향한다. 그보다 현재를 온전히 살게 하는 진리와 선 그리고 도덕이 중요하다고, 신은 죽었다고 니체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니체는 명석한 두뇌와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 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 일반 대중은 물론이요 학계로부터도 철저히 외면을 당했다. 또 종교계와 윤리주의자들로부터 사회를 타락시킨다는 악의적인 비난에 시달리며 평생 외롭고 고단하게 살았다. 저 본인도 친구가 없기도 하지만 친구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쓸데없는 용을 쓰고 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쓸데없는 용을 쓰지 않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대로 그냥 느낀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친구가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책을 쓰는 저자 중에서는 제 친구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유일한데 무라카미 하루키도 철저한 외톨이죠. 예, 그분의 친구는 이미 돌아가신 선배 작가들이 친구일 뿐, 무라카미 하루키도 친구가 없는 분인데 이 니체도 이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니체 같은 천재가 친구가 없다고 해서 허문강 너 같은 이제 그냥 주변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외톨이랑 동일시하지 마라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반갑습니다. 니체한테 로데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로데, 이 마이크도 로데인데 마이크 로데, 니체 친구도 로데. 네, 로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로데하고는 왜 헤어지게 됐냐면, 로데는 자신이 니체만큼 창조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재 옆에서 이제 열등감을 느낀 거죠. 그 로데는 니체 옆에서 점점 열등감을 느끼며 주눅이 들어갔다. 로데 역시 독일 고전문학계에 촉망받는 젊은 학자였지만 니체가 가진 천재 특유의 특별함에 비하면 그는 평범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마데우스 영화에서 이제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시기했던 살리에르 같은 운명이었던 거죠. 그 니체가 조금 이제 괴팍한 고집스러운 면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친구가 로데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나마 있었던 단 한 명의 친구 로데마저도 니체에 대한 질투심으로 인해서 멀어져 갔다. 사실 그렇죠. 그 친구 사이의 질투심도 우정이 깨지는 우정의 근간은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곁에 두고 있는 니체, 이 책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씨는 인생에서 힘이 되어준 친구로 이제 니체를 가지고 있다. 이게 니체의 이런 여러 가지 명언들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니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느낄 수가 있고, 사이토 다카시가 바라보는 니체가 아니라 진짜 니체의 저서들을 읽고 내가 그의 사상을 음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니체 입문서로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체 강좌를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아마 1년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니체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래서 그 니체에 대한 연구를 한 그 후배 철학자들이 들레즈하고 하이데거 이 두 사람인데, 이 들레즈하고 하이데거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 이제 들레즈하고 하이데거가 접근한 그 니체 사상에 대해서 수업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때 제가 들을 이제 1년 동안 제가 들을 니체 수업의 첫 번째 교과서가 이 니체와 철학 이 책하고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입니다.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인데, 즐거운 학문 책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만만치 않아요. 막 읽으려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조금은 긴 호흡으로 니체 철학의 핵심을 좀 배워서 니체 철학이 이제 제 삶에 이제 점점 스며들었으면 하는, 그래서 그의 지혜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1년의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이제 니체를 배우는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